우리 당의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 건설구상에 의해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전민학습의 대전당 건설에 바치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사교한 거 있습니다. 5년 전 찬바람이 부는 그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을 찾으셨습니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집대성되고 곤충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건축물로 훌륭히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가 정말 명당자리라고 고두 만족해 하시면서 쑥섬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희한한 건축물을 일도세워서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우리 조선의 결심을 온 세상에 다시금 보여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훌륭한 과학기술 전당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설계 문건들도 일일이 다 모아주시고 자재 보장과 운용 준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또받들려서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우리 당의 과학 중시, 인재 중시 정책이 웅축되고 주체 건축예술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참관자 수와 열람자 수는 연 수백만 명이며 홈페이지 리용자 수는 연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이 나날이 확대돼서 그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체 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에 웅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명길을 헤치시며 군마 행군대회를 이끄시고 백두전구의 거룩한 자업을 새기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역사를 온 몫으로 절감하며 우리 당이 그어준 혁명의 불변침로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조선인민 내무군 정치국 일꾼들이 무포 수경지와 대용단 혁명전적지를 참관했습니다. 대용단 혁명전적지에 도착한 탑사인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탑사인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출위 인상과 선열들의 수령결사옹의 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관 시련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심장 깊이 절감했습니다. 무포 수경지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치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 수경하시면서 대용단지구 진출을 위한 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위협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았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대를 편답하고 있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이 정봉 수경지를 참관했습니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수경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어 첫밤을 보내신 정봉 수경지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령부 자리와 구호나무들을 비롯한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불굴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우리의 존재를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석탄산을 높이 쌓아 올려 정면 돌파전의 전구마다에 활력을 더해줄 열이도 높이 연합기업소의 석탄 생산자들이 석탄 증산에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28 직동 청년 탄광에서는 기본 굴진과 사경 굴진, 준비 굴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지층에 따르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굴진 단위별 경쟁을 조직하고 앞선 단위의 경험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면서 압축기와 운반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탄광의 전반적인 굴진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천송 청년 탄광에서는 자체 공무기지에 의한 부속품 생산을 앞세워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한편 굴진을 선행시켜 석탄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에서는 자체 공무동력 기지를 강화해서 압축기, ጭ은금뼈, 적재기를 비롯한 굴진 채탄 설비들, 그리고 탄차들과 삭도, 빌드건배를 비롯한 운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 힘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금 상당히 설비 가동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료 자재의 제자화나 국산화를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는 데서 당해령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공장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1사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랑랑 영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의 경영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못 쓰게 된 수지 제품들을 재생利用하는 데 큰 힘을 놓는 것입니다. 원료 자재 보장에서 기본은 재산화 사업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못 쓰게 된 수지 제품들을 해수 처리하여 부족되는 원료 자재를 해결하고 있는데 재산화 비중이 50%나 됩니다. 원료 자재를 확보해 놓고 생산 능률을 높여 우리는 인민경제 여러 부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10여 종의 다양한 수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월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흐름식 설비인 자력갱생 1호를 제작해서 노력을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현저히 개선 자동화된 생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근 20건의 과학기술 성과와 창의 고안들을 생산에 도입해서 질 좋은 학습장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정면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형제산구역 신미남새 전문협동농장에서 물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말에 타격 분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인 놈들의 린 함량이 결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넌정부당 닭배선물을 한 톤씩 낼 계획을 세웠다가 닭배선물 정보장 2톤씩 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260톤의 닭배선물을 확보해서 현재 농가밭에 실어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반들에서 농가일이 할 때 쓸 일함량이 많은 가석도 분만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물 문제를 풀자고 3만 리방의 조리주 공사를 하고 물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만한 물이면 물 부족남들에 얼마든지 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도처에 마련해 놓은 버섯 생산 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해서 인민들이 실제 덕을 보게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여러 버섯 생산 단위들에서 버섯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종방산 버섯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생산에 밀착시켜 버섯 생산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버섯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와 습도 보장 문제입니다. 이런 고밀도 밀폐식 버섯 재배장에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대신 상대 습도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로 반비례로 대립되는 온도와 습도 관계를 우린 띄음식 불가열기를 자체로 창안 제작해서 모든 재배장에 설치함으로써 알맞는 온도와 습도를 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재배장의 조명과 송풍, 배풍 시설들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보섯 용량 강화제를 이용해서 보섯 정균의 활성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량액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원료당 보섯 수확량은 정전보다 20 내지 30%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장자강 버섯 공장에서도 생산 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버섯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중기 발생 장치를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전에 비해서 전력 소비를 50%나 줄이면서도 매 품종들이 생육 조건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자체로 개발한 휴대용 미생물 오염 측정기를 받아들였는데 매 생산 공정들의 환경 상태를 즉시에 측정하고 소독 사업을 따라서 함으로써 실험 버섯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장강군 보섯 공장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보섯 개체에서 순수 조직 분리해서 활성이 높은 원종균을 자체로 생산해서 보섯 생산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보섯 재배장도 꾸려놓았는데 계단식으로 보섯을 생산해서 우리 군안의 주민 세대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3일 하루 동안에 119명이 비루스 감염자로 새로 확진돼서 감염자는 도합 827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3일 하루 확진자 수는 119명으로서 지난 1월 21일 이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통계 자료를 정식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됩니다. 사망자 수는 3일 하루 동안 38명 더 늘어나 2,9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309명 줄어들어 총 6,416명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520명이며 완쾌돼서 퇴원한 사람들은 49,856명입니다. 또한 36,432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절강성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중국인 가족을 포함한 7명이 집단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 대변인은 보도 발표 모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새로 늘어나는 퇴원자 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무안시에서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던 추이가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4일 현재 435명의 감염자가 새로 추가돼서 총 감염자는 5,621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3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조선의 확진자 65.6%가 집단 발생과 연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34.4%는 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4일 현재 사망자 수가 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 지역이 아니었던 야마구치 현에서도 40대 남성이 첫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2,5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7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란에서는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7명으로 늘어나고 감염자 수는 2,3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3일 현재 도이칠란드에서는 감염자가 188명으로 증가했으며 프랑스에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고 감염자 수는 20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는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감염자는 150명으로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는 감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첫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9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한 연구 집단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원인이 초기에 이 전염병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데로부터 무증상 상태의 환자와 경환자들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확진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결과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감염자들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코비드-19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침습하여 일으킨 전염병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조치들을 취하면 이 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회적인 전파력을 가진 호흡기성 병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가 최초의 환자, 최초의 집단 감염, 최초의 사회적 전염 증거에 관심을 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비루스에 의한 감염 상황을 조사하고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전염병이 매우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고하고 전형적인 14가지 증상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밝힌 증상을 보면 열락이 87.9%, 마른 기침 67.7%, 무력감 38.1%, 기침과 가래 33.4%, 숨차기 18.6%, 근육 아픔 또는 관절 아픔 14.8%, 목구멍 아픔 13.9%, 머리 아픔 13.6%, 오한 11.4%, 메스꺼움 혹은 기욱이 5%, 코맥이 4.8%, 설사 3.7%, 각혈 0.9%, 결막충혈 0.8%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전파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방역 조치들을 면속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나라들에서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럽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까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서 이탈리아인 의사와 그의 아내가 감염자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을 동원하여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호텔을 봉쇄하고 근 1000명의 손님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만일 자국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전체 지역을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집체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100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아랍 주장국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감염증이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방역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위생 방역 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서는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벌여 이 악성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